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이죠. 패배의 순자를 마신 다른 후보들, 당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오늘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송영길 전 본부장은 정계 은퇴하라고 했는데요. 본인은 어떤 의지를 표명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대표님 향후 거쳐야 되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 계획이신지요? 재충전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행보는 계속 이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당분간 재충전 시간 가지겠습니다. 향후 당에서의 역할은 좀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당분간 재충전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같은 대답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충전은 어디서 하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당분간 정치는 떠나겠다. 그렇지만 패배했어도 좌절하지 않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느 한 군데 세대나 지역, 연령을 보더라도 1위를 하진 못했지만 20%의 지지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송영길 전 본부장의 정계 은퇴해야 될 사람 말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근데 송영길 본부장 참 점잖지 못한 말이 있어요. 승자는요 항상 관용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승자는 또 여유를 갖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겼다 대통령을 만들어냈다 이러면 국민 모두를 얼싸안을 수 있는 그런 품을 가져야 되는데 네. 첫날부터 이렇게 내치는 그다음에 좀 모진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부장이 보였다. 이건 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본부장은 좀 해명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 뜻이 아니었다 하든지 네. 뭐 거짓말로라도 좀 해명해 줬으면 좋겠고 여하튼 그 국민의 20% 이상을 지금 득표한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도 우리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도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했던 분이니까 네. 앞으로 덕담을 해줘야죠. 앞으로 네. 나가서 이렇게 더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면 오히려 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 볼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랐어. 우리가 오해했던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틀림없이 말이죠. 많은 그 반대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그 점은 송 본부장이 좀 잘못 말씀하신 거고 여하튼 안철수 전 대표고 전 후보 네. 앞으로도 그 앞길에 영광이 있기를 저라도 대신 좀 기원해줘야죠. 아니, 의원직을 던졌는데요. 네. 얼마나 입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지금 안철수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안철수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 중에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다섯 후보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렇고 나머지 후보들 보면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참패를 했죠. 그리고 완전하게 참패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TK에서 사실 박빙인 시점에는 홍준표 후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왔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네. TK에서도 사실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도 확실하게 1등을 한 곳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내세웠던 새정치로서의 기치가 많이 이번에 꺾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내에 있는 의원들, 호남 의원들이 굉장히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언가 정말 재정비에서 새롭게 들고 나오지 않으면 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긴 한 겁니다. 근데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를 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저번에는 그냥 이제 양보를 했던 거고 이번에 네. 출마는 처음 했던 건데 어떤 게 문제였었는지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정치 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송영길 정책본부장 얘기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만 없으면 국민의당 함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를 하실 거면 지금이 아니고 한참 있다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계 은퇴 얘기까지 하셨는데 정계 은퇴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옆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이런 발언이 어찌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통합, 화합, 포용, 야당 당사들 방문하는 이 모든 행보를
한순간에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정말 이거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사과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정서가 원래 강한 자에겐 강하고 싶고 약한 자에겐 좀 약해지자라는 건데요. 그거를 읽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직구중 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난 5년 전 배낭을 메고 미국을 갔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혹시 해외 가시냐요? 라고 물었다고 하던데 답변은 어땠습니까, 최 기자? 일단 안철수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기자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네. 사실 그 의원직까지 사퇴를 하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그랬죠. 과정에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패의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오늘 정계 은퇴를 발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정반대 입장이 나왔어요. 계속 뛰겠다, 계속 노력하겠다,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밑바탕이 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끝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휴식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당분간 정치를 떠나 있겠다 정도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당분간 좀 쉬면서 몸을 좀 다스리고 사실 오래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6.4 지방선거 준비에 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사실 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참패를 하긴 했지만 안 후보 말고 그렇게 나서서 당의 얼굴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지도부도 총 사퇴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외국으로 떠나는 어떤 그런 행보보다는 조금 이제 당을 추스리는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하면서 당과 조직을 좀 추스리는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대변인이 당분간 해외를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 당분간이 언제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박지원 대표 오늘 여의도에서는 문모닝이 굿모닝으로 바꿨고요. 녹색 넥타이 대신 청색 넥타이를 매신 분들도 많던데 하루 만에 바뀐 여의도. 박지원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뭐 박지원 대표 운명이 풍전등화라고 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에 뭐 선대위원장을 상임 네. 선대위원장을 뭐 손학규 전 대표와 같이 맡기는 했습니다만은 박지원 대표가 진두지휘해서 이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가장 큰 뼈아픈 것은 호남에서 네. 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참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입지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곧바로 네. 총 지도부 사퇴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국민의당의 맨파워 이렇게 워낙 약하다 보니까 사실 뭐 정치권 전체를 털어서도 박지원 전 대표만한 네. 그런 어떤 정치력이랄까 뭐 내공을 가진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후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또 뭐 앞으로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 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정당과의 어떤 이번에 사실은 중도 정치가 30% 정도 된다는 중요한 그런 뭐 진보와 보수 정치 외에 네. 보수 세력 외에 중도 표가 한 30%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얼마든지 중도 정치의 가능성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네. 바른정당과의 어떤 합당 내지는 정계 개편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기는 하지만 더 민주당과 국민의당 오늘 뭐 네. 문재인 대표도 우리 뿌리가 같습니다. 네. 서로 뭐 손잡고 잘 합시다 했고 송영길 총괄본부장도 결국은 뭐 안철수 후보보다 물러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같이 합당하자. 그래야 안정적인 원내 과반 의석도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있는 한 국민의당이 뭐 이렇게 더 민주당과의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합당 문제는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박지원 대표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선대위 해산식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는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분은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만 의미심장한 글을 남길 뿐이었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2위로 자신의 경기를 마쳤고요. 쓰러져가는 당을 재건한 거 아니냐는 당내 자체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세월이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역시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6월 당권 도전을 하시겠다는 네. 의미로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 패배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자유한국당을 재건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이번 선거를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후보가 됐을 때 단자릿수,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안철수 후보까지 누르고 2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또 역설적으로 보수를 너무 한 틀 안에 가둬놨다라는 그런 비난도 피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 선거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에는 뭐 안철수 후보를 진보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상 뭐 거의 7대3 정도로 진보 쪽으로 기울었단 말이죠. 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보수가 사실 보수답게 무언가 제대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소위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에 계속 같이 있었고 거기에 청산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탄핵을 찬성하는 쪽뿐 아니라 반대하는 쪽까지 전부 다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중도에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지지를 거의 못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 친북, 뭐 종북, 뭐 이런 아주 강력한 그 보수에서도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환호할 만한 얘기로 네. 그 아주 극단적인 지지층만 결집했다는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재건했다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어찌 보면 보수를 너무 쪼그라뜨렸다라는 비난도 피하기 힘든 굉장히 양면적인 선거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복당 뭐 징계 해제 시끌시끌 하던데요. 당권에 다시 홍준표 후보가 도전할까요? 저분은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또 그런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바닥에 있던 그 상황에서 네. 24%까지 득표를 한다고는 우리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인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네. 이 질이 멸렬한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 이 대선에서는 그 후보라도 낼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아주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두 자릿수 네. 24%를 얻었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지금 백 변호사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것이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힌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홍 전 후보가 네. 앞으로 뭐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노력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누가 당권을 앞으로 잡든 누가 당 지도부를 구성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이제 대선을 끝났으면 이것을 정말 뼈아픈 교훈 삼아 가지고 새로운 보수 정당 국민들에게 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국민들 전체가 국민들 모두가 너는 새로운 보수 정당 맞다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거기서 뭐 역할은 홍 전 후보도 할 수 있고 다른 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은 과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홍 전 후보가 그런 정당을 만든다, 네. 그런 정당을 이끈다. 그럴 때 적합도 말하자면 후보로서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일까? 네. 저로서는 약간 좀 만점을 주기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